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소식이 좀 왔는데요. 미 와이오밍주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설립된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9,500달러 하회하면서 지금 곰 세력의 힘 분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약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임원이 이 리플 XRP와 이더의 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리플과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발권 국장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 바이낸스는 제2의 마운트 곡스가 될 것이다 라는 악담을 했는데요. 이 바이낸스 CEO도 여기에 맞붙어서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라는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금 가격은 오르고 디지털 골드는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지금 와이오밍주에서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은행이 내년에 설립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이 블록체인 태스크포스 수장인 이 케이틀린 롱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탄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이름은 아반티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 초 미국 와이오밍주에 설립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틀린 롱은 기존 미국 은행들과 신탁회사들은 이 다양한 규제상의 이유로 암호화폐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반티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해서 미국이 이미 해당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반티는 와이오밍주 금융당국에 특수목적 예금기관 인가를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 와이오밍주에서는 작년 11월에 SPDI라는 이 블록체인 은행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비즈니스 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해당 규정을 통해서 고객은 자산을 보관할 수 있고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은행처럼 이 자산 보관과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주요적인 은행들과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드포크,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SPDI가 다뤄야 할 암호화폐 관련 주요 사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SPDI는 이 하드포크, 에어드롭, 그리고 스테이킹 소득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커스터디 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자동 귀속된다고 합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암호 자산을 재담보 설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객 지향적인 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지금 하드포크가 된 거나 에어드랍 그리고 스테이킹 소득 자체를 다 돌려주는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반티는 초기 자금으로 이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와 결제, 상품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블록체인 개발사 블록스트림이 참여를 했고요. 블록스트림은 블록체인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기존 은행의 API를 동시에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이 와이오밍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관련해서 법률을 도입함으로써 이 그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2018년 2월에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들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이제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스도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와이오밍주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 또 현재 와이오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암호화폐 산업에게 있어 놀라운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이며 향후 5에서 10년간 훌륭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각 주마다 규정이나 이 법률이 다르게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와이오밍주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오밍주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특화된 또 산업 도시로 그 계획을 갖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하게 퍼져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암호화폐 전문은행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이 암호화폐가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만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나올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황을 같이 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76% 하락했고 지금 이더리움과 그리고 XRP, 비트코인 캐시 모두 다 지금 비트코인을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이제 이오스만이 1.36%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오스의 그 호재 뉴스라고 하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엊그제였나요? 그 바이낸스에서 이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 BP로 출연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식이 아무래도 이제 이오스의 긍정적인 호재 뉴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건지는 뭐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가격 방어를 이오스가 그나마 가장 잘하고 있는 단기적인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9,500달러 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9,200달러 선까지 찍고 지금 9,374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 9,500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9,500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9,000달러를 테스트하고 이 8,000달러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선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아주 큰 폭락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9,200달러 선인 이 50 이동평균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이제 9,000달러 선과 그리고 8,700달러 선 정도까지도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매수 국면까지 갔다가 이제 중간으로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이제 파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뭐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 파동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게 있으면 조정이나 하락세가 나오는 건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리비시코의 분석인데요. 유리비시코는 지금 이 로컬 트렌드 라인에 이제 9,600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깨지고 내려온 모습이라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10,000달러 선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그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엑스카보의 분석인데요. 엑스카보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을 9,131달러 선을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반등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블리시 플래그 패턴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깃되고 여기가 이제 깃발인데, 이쪽이 이제 깃발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가격을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면 뭐 11,000달러까지 가능할 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엑스카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 조정이 9,131달러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9,200달러대를 지지를 받았고 뭐 9,100달러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세 나올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 모습이 완성이 될지 아닐지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9,500달러 하회 곰세력 힘 분나라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9,500달러를 깨고 내려가자 또 약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 비트코인 단기 차트의 약세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와 머리 모양이 지금 완성된 걸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에서 하락 패턴으로 형성이 되는 걸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서 이 만약 9,4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8,300달러까지 호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9,500달러 지지선이 확보되면 비트코인은 9,750, 9,80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9,500달러 지지선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인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2016년 이후 매년 2월 말 하락한 뒤에 3월 말을 향해 가면서 가격이 회복되었던 역사적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이틀간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 우려로 이제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자, 그리고 암호화폐 유력 미디어인 이 아이위트니스 뉴스를 인용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글로벌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증시는 물론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던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약세장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이나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과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이 됐지만 이를 증명하는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금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뒤에 차트로 조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인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최근 블록TV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투자자들이 더 위험하고 입증되지 않은 자산을 기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지구상의 모든 거래를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배를 침몰시킴으로써 구명보트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을 기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가 아직 그 리스크를 전부 이제 자산 해지를 할 만큼의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크라켄 비즈니스 개발팀 이사 댄 헬드 같은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2008년 금융 시스템 붕괴 이후에 2012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크립토 마켓은 아주 작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고 기관들도 유입돼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과거에 상승했던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보고 있죠. 뭐 2012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됐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성장성이 앞으로도 이어져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들인데요. 우선은 이 애쉬시 빌라 리플 수석 부사장이 리플과 이더리움은 각자 뚜렷한 초기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 경쟁자들이 뛰어넘기 힘든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라는 건 이제 사용 사례를 말하는데요. 이 애쉬시 빌라 부사장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및 그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이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 금융 디파이 생태계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까지 선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제품과 생태계는 흥미롭고 다른 경쟁사가 이 같은 규모로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도 가장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이더리움의 이 금융 디파이 생태계를 많이 이 리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더리움을 지켜 세워주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 생태계, 이 금융 디파이 생태계 자체에 관심이 있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리플이 이더리움과 이제 브릿지 연결성을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리플은 지금 이더리움과의 이런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계약 기능이 이더리움에는 있지만 리플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건 이 국경 간 결제가 확대되고 이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지배적 위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리플은 이더리움과 이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그 두 코인이 만약에 연결성을 갖게 된다면 둘 다 시너지 효과들을 가질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란은행 발권국장,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이 영란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이 디지털 화폐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이 신속히 관련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라존 영란은행 발권 국장은 디지털 화폐 연구가 중앙은행에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 부문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발권 국장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여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은 영국이 다양한 결제 방안을 보유하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디지털 화폐 기술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도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모든 선진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걸 발행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중앙은행과 그리고 뭐 중국, 뭐 캐나다, 뭐 다양한 나라들이 이미 많이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금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이낸스는 제2의 마운트 곡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 자신이 이제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바이낸스와 관련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또 다른 암호화폐 마운트 곡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는 이제 과거에 한번 일본에서 설립되었던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는데요. 2014년에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해서 사이트가 폐쇄되고 회사는 파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고객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낸스를 비판하는 요소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길 바란다. 당신이 기꺼이 사기꾼들과 미국 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자산만 바이낸스에 넣어두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 CEO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청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캠에 투자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긴 한데요. 예전에 이 청펑자오 대표가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지난해 4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하는 그런
것들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럼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빈정이 상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풀이를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진짜 사기꾼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사기꾼인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금 가격은 오르고 디지털 골드는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증시가 뒤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다우존스, S&P 모두 다 하락을 맛봤고 국내 코스피도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버티는 듯 하더니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즌과 맞물려서 잠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보다는 이 급락하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은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금값은 이제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금은 온수당 1.7%가 상승하면서 1676달러 선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3년 2월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함께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했던 금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보여주었고요.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한 거죠. 7년 만에 다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지금 금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공고히 했던 금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살짝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잠깐 하락세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끝점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이 가격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비트코인과의 가격 동반 상승까지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상승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금만이 유리하게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금과 꼭 동일하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에 지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는 금과 동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금 현재는 그 흐름들이 조금 이제 상강하게 깨지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